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여성이 끝없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그녀의 남편은 포옹이나 애정의 몸짓 대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양말 더미를 그녀의 얼굴에 던집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자정의 모든 것을 버리고 냄새나는 주물글 씻을 것을 요구합니다. 멕시코 연속극의 한 장면 같나요? 아니, 연애의 왕자님이 결혼의 폭군으로 변할 때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폴리아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여왕처럼 대했던 남자, 즉 문을 열어주고 침대에 커피를 가져오고 모든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맹세한 남자가 반지를 끼고 나면 자신이 진정한 괴물임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와 평등의 약속으로 가득한 2년간의 완벽한 데이트. 그러나 마스크가 떨어지려면 재단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해로운 결혼 생활을 겪어온 현명한 여인 폴리아나의 어머니 도나 헬레나는 처음부터 의심을 품었다. 그 과장된 친절함, 그 낭만주의의 외관. 모든 것이 너무 연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를 여신처럼 대하고 결혼 후에는 하녀처럼 대하는 남자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사랑은 눈이 멀었고 폴리아나는 손이 더럽혀졌을 때, 즉 남편의 냄새나는 양말을 잡고 있을 때만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폴리아나 가족의 유산으로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전적으로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주제가 결혼식 후 살 곳이 될 때 선견 지명을 가진 도너 헬리너는 부부가 그 부동산에 머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방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아닙니다. 사위가 서명한 대출 계약을 통해 그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죠, 시어머니. 야고는 그 종이가 그의 퇴거 선고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당시에 웃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강제 신혼여행이었다. 야고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인 척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덜 돕기 시작했고 직장에서의 피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마치 폴리아나가 그의 개인 가정부인 것처럼 적절한 시간에 테이블에 저녁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행동의 변화를 섬세하게 지적하자 그는 그녀가 지루하다, 너무 까다롭다고 비난했다. 진짜 이야고는 배를 가라앉히기 전에 끝만 보여주는 빙산처럼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지막 빨대가 올 때까지. 폴리아나는 발이 아프고 머리가 쑤시는 등 하루 12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한 후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나요? 더러운 빨래가 담긴 바구니를 마치 트로피라도 받은 듯 얼굴을 찌푸린 채 눈살을 찌푸리는 남편. 드디어 왔네요. 당신이 쌓아 놓은 것들을 보세요. 이제 그것들을 세탁해야 합니다. 그는 혐오감에 양말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폴리아나는 지하고 이제 거의 밤 11시야. 피곤해. 내일까지 남겨두면 안 될까? 라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이었습니다. 닥쳐. 넌 내 집에 살고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집에서. 당신 가족이 소유했던 집이요? 눈에 피가 고인 어머니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했던 아파트. 폴리아나는 그 남자,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왕자 역할을 해온 폭군이 이제 결혼은 예속과 동의어라고 믿는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악수를 하며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엄마, 여기로 오실 수 있나요? 방을 치워야 해요. 도너 헬리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분도 안 되어 그녀는 누가 보스인지 보여줘야 할 때 입었던 전투복을 입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서가 담긴 폴더가 들려있다. 야고는 그녀를 보자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도너 헬리너, 그건 단지 부부싸움이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싸움. 밤 11시에 내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더러운 양말을 빨라고 했고 심지어 딸이 당신 집에 산다고까지 했죠.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은 당신 시어머니가 증서에 서명한 이후로 내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있을 권리를 막 잃은 세입자입니다. 이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혼식 전에 자신이 서명한 서류를 관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어요. 나에겐 권리가 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도나 헬레나는 폴더를 열고 대출 계약서와 퇴거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물건을 가지고 지금 떠날 권리. 내가 보기에 당신은 결혼과 독재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내 딸은 당신의 하인이 아니며 이 집은 당신의 영지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관찰하던 폴리아나가 마침내 말했다. 이하고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존경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사과와 공허한 약속을 중얼거리며 다가가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도너 헬리너는 끈질기게 도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야고는 허술하게 포장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고 숨을 헐떡이며 잔인한 여성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아나는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때로는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조언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어떤 남성도 그녀의 존엄성을 가질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양말이 자신의 존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고는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출입구에 서서 자기 연민으로 얼굴을 가리고 칭얼댔습니다. 내 어머니 집으로 폴리아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더러운 양말을 다시 세탁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던 문장이 끝나는 듯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혔다. 폴리아나는 문틀에 기대어 눈을 감고 뼈에서 나오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시. 모든 것이 고작 30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것은 삼켜진 침묵, 농담으로 위장한 굴욕, 햇빛의 발에는 페인트처럼 점차 깎이는 존엄성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헬레나가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그 몸짓은 무릎피자 방패였다. 이상해요. 슬프지만 가벼워요. 마라톤을 마치고 꽉 끼는 신발을 벗은 것처럼요. 그건 정상이야. 딸, 넌 옳은 일을 했어. 날 믿어. 폴리아나는 촉촉하면서도 확고한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그 서류들을 미리 다 준비하셨나요? 헬레나는 많이 본 여성만이 웃는 법을 아는 방식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러니 반, 승리 반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당신을 휘두르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미스 말린이 어젯밤에 그 사람이 주름진 셔츠에 대해 당신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폴리아나는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한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본 모습을 드러내면 내 딸아, 내가 악의 싹을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가 천천히 너를 질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식하는 것이 훨씬 더 아프다. 일주일 후 야고가 돌아왔습니다. 꽃이나 사과가 아니라 똑같은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폴리아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변했어. 라는 시시한 요청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있잖아, 야고,
너 없이 이번 주에 나는 너를 그리워하지 않았어. 안도감을 느꼈어. 그게 다야?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는 서명된 서류가 그녀의 눈에 보이는 피곤함보다 더 강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이혼 신고를 할게요. 그는 발을 질질 끌었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팔리에너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어머니 집에서 연금의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프로그래머의 월급은 임대료, 음식,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요즘 여성들은 아내가 되는 법을 모른다고 설명하는 바탭 등 많은 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침묵의 맛을 재발견했다. 바닥에 있는 양말에 대해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침대에서 커피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눌 자산도 없었고 싸울 자녀도 없었습니다. 야고는 집의 일부를 법정에 가져가려고 했지만 벽은 헬리너의 것이었고 판사는 소유와 사랑을 혼동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쇼핑몰에서 폴리아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양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소녀 옆으로 걸어갔고 그는 단지 작은 약국 가방을 따라가고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25세에도 이미 삶에 지친 듯한 표정이었다. 야고는 결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로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손짓했습니다. 폴리아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덫에 걸린 동물을 보는 듯 아득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어떤 남자들은 개와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평생을 곁눈질로 살아오면서 아직도 세상이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헬레나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다. 처음에 폴리아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네 개의 벽에는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웃음, 즉석 저녁 식사, 말이 필요 없는 공모를 담고 있었습니다. 헬리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요리를 했습니다. 삶은 마늘과 로즈마리 향은 그녀에게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리에너는 나머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접시를 씻고 옷을 깨고 집을 집으로 바꾸는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질식하지 않고 뿌리가 얽혀있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그것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했을 뿐이다. 2년 후 팔리에너는 맥시모를 만났습니다. 이혼한 8살 소년의 아버지, 굳은 살이 굳은 손과 차분한 눈을 가진 엔지니어. 첫 만남부터 그는 달랐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했기 때문이다. 거봐, 나 코 골고 가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요리할 줄 아는 건 스크램블 에그밖에 없어. 세 번째 만남에서 설명서를 건네주듯 고백했다. 정말 끔찍해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척하며 농담을 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내게는 당신을 당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들이 있고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여자가 단지 내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폴리아나는 웃었다. 그것은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한 척하는 누군가의 긴장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플레이하기 전에 자신의 카드를 보여줄 사람을 찾은 사람의 안도감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어서를 만나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쉬웠습니다. 그 소녀는 영리하고 예에 바르며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지만 곧 폴리아나가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지지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타마라 빅토로브나 터메러 빅터로프너 또 다른 도전자였습니다. 최대한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팔리에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나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팔리에너가 우연히 듣고 약속으로 지킨 대화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터메러는 그 소녀가 손자와 함께 의식에 서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뻐하고 싶은 사람의 위선 없이 진정한 애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도 굴복했습니다.
2년 후 막시모가 폴리아나에게 결혼을 요청했을 때 폴리아나는 즉시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도 환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 것인지, 청구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어서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지,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등 모든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달 안에 당신이 가정의 폭군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반은 진지하고 반은 농담으로 놀렸습니다. 선물만 바라고 아서를 돌보지 않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해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결혼식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헬레나가 직접 만든 케이크, 그리고 어린 왕자의 엄숙함으로 반지를 들고 있는 아서였습니다. 파티 도중에 폴리아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의 값비싼 드레스, 추가 손님,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던 사진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이 세세하게 측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는 사랑이 존중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상적인 선택에서 영원함 뒤 감옥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혼한 지 3년 후, 폴리아나는 이아고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쇼핑몰의 소녀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요즘 여자들은 아내가 되는 법을 모른다고 반복했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이 요구했고 스베타도 이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아나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전통적인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를 쫓을 모든 여성들과 그는 지배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계속 비난할 여성들을 위해 어떤 남자들은 세상이 자신의 크기에 맞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세상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패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도약하면서 문제가 여성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항상 확신했습니다. 한편 폴리나는 이전에 거부되었던 모든 것이 운명이 그녀를 위해 지켜준 것처럼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번성했습니다. 맥심은 바로 그녀에게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부담도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부터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아르티옴은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 정도로 순수한 애정으로 그녀에게 보답했습니다. 때때로 밤에 옷을 개는 동안 폴리나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인 그 터무니없는 양말 스캔들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것이 결코 양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질성로 위장한 무례함, 당신의 존재를 목소리도 없고 의지도 없는 한 쌍의 비굴한 손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서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맥심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옷 한 벌을 세탁해달라고 하면 그는 진심으로 제발지라는 말로 세탁을 했고, 그녀가 바쁘면 그는 스스로 일을 했고, 오히려 기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집안일을 공모의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웃음, 부엌을 정리하면서 와인 한 잔 엄마, 아시잖아요. 폴리나는 말보다 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 교훈을 주신 이고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레이너 그리거리어프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치채기 전에 이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학대를 몇 년 동안 참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고르가 내 집에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고 으르렁거린 그날 밤으로부터 5년이 지났고 폴리나는 여전히 모든 음절을 기억했습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제 시간에 화재에서 탈출한 누군가의 만족감으로 말이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무게를 실어주는 집, 그녀의 다니오가 존중받는 집, 사랑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동등한 헌신으로 물을 주는 정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한 구석에서 이고르는 한심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11시에 양말을 빨고 비명을 삼키고 자신을 크게 느끼도록 몸을 축소하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그것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신의 평범함에 대한 기념비처럼 시간 속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